베트남 전쟁. 베트남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으며 오랜 시간 외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정치와 경제의 중요한 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립에 대한 바람은 이후 베트남에서 이어지는 여러 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력투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1946년에 시작되어 약 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측은 독립국가로서 스스로 나라를 운영하기를 원했고 프랑스는 기존의 식민 지배를 계속 유지하려 했습니다. 1954년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여러 나라가 베트남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 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고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분단은 잠시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오래 지속되며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됩니다. 북쪽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북베트남이 되었고 남쪽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남베트남 정부가 통치하게 됩니다. 같은 나라였던 지역이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갖게 되면서 긴장은 점점 커집니다. 이 분단은 이후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시기 세계는 냉전이라는 긴장된 시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직접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정치 체제를 세계로 넓히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미국은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주변 나라들도 차례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도미노 이론이라고 불리며 베트남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미국은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투병력이 아닌 군사고문단을 보내 군사훈련과 작전 지원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전투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남베트남 정부의 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개입은 점차 깊어지며 전쟁의 성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1964년) tonkin만이라는 바다에서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전쟁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군사행동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결정은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1965년) 미군 지상군이 대규모로 남베트남에 상륙합니다. 이 시점부터 베트남 전쟁은 국제적인 전면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병력과 무기, 공습의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베트남 전역이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헬리콥터가 대량으로 사용된 전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정글과 마을로 빠르게 이동하며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은 분명하지 않았고 전투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세력이 베트콩이었습니다. 베트콩은 남베트남 지역에서 활동한 공산주의 성향의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처럼 드러나 싸우기보다는 숨어있다가 기습하는 게릴라 방식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누가 전투원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베트남의 넓고 복잡한 정글 지형은 전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적은 정글 속에 숨어 있었고 언제 어디서 공격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병사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늘 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육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에도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미군은 적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 고엽제를 사용합니다. 고엽제는 나무와 식물을 말라 죽게 만들어 숲을 없애는 화학약품이었습니다. 숲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토양과 물 그리고 사람의 건강에는 오랜 피해가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1968년)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미라이 마을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마을은 군사시설이나 전투가 벌어지던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 지역이 적의 거점으로 잘못 판단되었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전쟁이 잘못된 판단과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인간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됩니다. 같은 해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테트 공세라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합니다. 테트는 베트남의 설 명절로 이 시기에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 자체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의 흐름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은 텔레비전을 통해 매일같이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실제 전쟁 장면을 직접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전의 전쟁에서는 거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전쟁의 현실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집니다. 특히 학생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냅니다. 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1973년) 미국은 평화협정을 통해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내부의 전투는 곧바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1975년) 북베트남군이 사해공에 들어오면서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납니다. 베트남 전쟁은 약 20년 동안 이어진 길고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영향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불발탄과 고엽제 피해는 지금까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기억과 상처를 안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이 한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입니다.